번개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미소 구출 대작전. 네, 저희가 항상 꿈이 없는 학생들, 또 꿈을 잘 모르는 학생들, 또 진로에 고민인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미래와 소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항상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소 구출 대작전에도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소 구출 대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 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물리치료사 임유미입니다. 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좀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뭐지? 무슨 일 하는지 몰랐는데, 그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어디서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료사가 일할 수 있는 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많이 일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치료 같은 것도 맡아서 하고, 또 1대1로 직접 해드리는 수기치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형외과 안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차이 혹시 좀 간단하게 소개. 물리치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사랑? 네, 의사 선생님이 랑 이제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갔다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리치료사는 일단 의사 선생님께 받은 처방으로 저희가 치료가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처방을 내리거나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저희는 얻어주신 대로 네,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뼈가 다치건 그 진단 깁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재활이나 그렇죠. 운동치료나 운동과 재활이나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라고 할 때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건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웬만하면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계단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두세 개씩 내려가다가 저도 이제 왼쪽을 다쳤는데 그렇습니다.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보통 그러면 그 직장, 그다음 작업 공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병원에 일단 가면은 저희는 과가 3개가 있는데 방사선과, 간호과, 물리치료과 이렇게 있어요. 병원에 그렇게 병원에 있는 있어요. 거죠. 오,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 만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물어보고 어쨌든 그런 과가 있고 물리치료학과 안에 물리치료과 그죠. 안에 그 있고 그러면 물리치료 실이 따로 있어요. 네, 병원에 들어가면은 그 주사 맞는 곳이 방도 따로 주사실? 있고 이제 뭐 엑스레이 찍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리치료실 자체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 안에 이제 치료기구 그리고 뭐 도수치료 방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치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들도 있고 아예 따로 이제 구성돼 있어요. 그럼 재활과 치료를 돕는 실이 따로 있다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 네, 그럼 물리치료사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라고 불려지는 거는 그 언제 그러면 내가 물리치료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과를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본 다음에 면허증이 발급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정식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물리치료사를 따고 그쵸 졸업하고 그 직장에 첫 출근했을 때 합격하고 그때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쵸. 지금 다니던 병원이 첫 직장은 아닌데 그 전에 있을 때는 그냥 떨리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지금 아는 게 너무 없는데 내가 뭐 치료를 할 수 있나? 이런 그냥 좀 걱정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출근했을 때. 그게 사실은 그 가자마자 이제 그 손님들, 그러니까 병원에 오신 분들은 환자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내가 아픈 부위를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쵸. 부담이 되는 그쵸. 거죠. 근데 또 가자마자 하진 않아요. 그렇게 아, 들어가진 않는데 네. 이제 제가 그냥 괜히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인턴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턴 과정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아, 좀 그래도 보고. 일을 보고 배우고 네. 그러면서 그 되게 떨렸던 기억이 네, 좋아요. 늘 처음은 기억도 되지만 좀 약간 사소한 실수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쵸. 혹시 사소한 실수나 이런 것들 뭐 어떤 걸 보통 물리치료 선생님들 어떤 실수를 하나요? 일단 치료를 잘못 들어가는 거죠. 막 어깨가 아파서 어깨 네. 뭐 어디 근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근육에 붙여서 막 좀 이런 실수도 있고. 기회를. 네. 그쵸. 이제 저만 아는 실수겠죠, 그런 건.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다 똑같이 어깨라고 느끼지만 네. 저는 이제 알잖아요.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엄한 데 붙여놓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실수를 할 수도 네. 있고. 그렇구나. 그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구나. 그쵸. 다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 발목을, 이제 왼쪽 발목을 몇 번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다쳐가지고 했는데, 그 붙이는 게 그냥 여기 대충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딱 그 위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 네, 직업 소개하는데, 혹시 이게 제가 유퀴즈 많이 보는데, 유퀴즈 직업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면서 생긴 약간 직업병 같은 거. 직업. 있어요. 있어요? 어떤? 이게 사람의 네. 자세를 자세.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페 같은 데 앉아있거나 하면 사람들 지나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서 저분은 왜 저러지? 저분은 진짜요? 이렇게 하면 저기가 안 좋으시려나?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왜냐면 네네. 아무래도 일단 직업이 네. 그런 체형이랑 일단 제일 먼저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평소 습관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이 가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갑자기 어깨를 띄고. 저도 사실 좋진 않아요. 네. 그런 직업병. 그렇구나. 네, 혹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고 3년 차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경도도 쌓았다 할 수 있는데, 네. 기억에 혹시 남는 사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어떤? 사건이라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네. 그 사소한 순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많이 호전이 됐을 때 이제 막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네. 이런 얘기 그냥 해주실 때 좀 네.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뿌듯함 이런 게 연료가 돼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하고. 네네.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의 그 뭐 연령대 어디가 요즘 보통 많이 다쳐서 요즘에는 오나요? 네. 목이랑 허리가 진짜 많아요. 목이랑 허리요? 네, 목이랑 허리가 저도 목이 좀. 네, 분명 10명 중에 9분 안 좋으실 거예요. 진짜. 진짜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 때문에 계속 목이, 이렇게 해서 일자목도 거북목? 많아지고 거북목이 거북목도 나오는 거죠? 많아지고 갑자기. 네, 다리 목을 그거 근데 요즘 이런 것도 계절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겨울에는 어깨나 목 쪽으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옷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확실히 더 많아요. 소름. 저도 그 겨울에 네. 엄청 두꺼운 옷 입긴 한데 그게 무거워서 맞아요. 그리고 안 입는 움츠리게 돼서 더 많이 긴장을 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럼 어떤 부분? 여름에는 혹시 있나요? 그 휴양지? 휴가 네. 시즌 있잖아요. 네네. 꼭 다쳐서 오세요. 아, 휴가 시즌에 골절? 많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골절, 타박상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 신기하다. 약간 뭔가 유퀴즈 같은 느낌인데. 미소 구출! 대작전! 네, 그러면 이렇게 직업 소개, 이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이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물리치료사로 갖추어야 될 능력들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필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물리치료사라는 이 직업을 가지려면 네. 그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는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일단 필요하고요. 네. 네, 그걸 면허증이라고 하나요? 네 면허증. 그러면 국가공인. 그쵸. 네. 그럼 일단 그 물리치료과를 무조건 졸업을 졸업해야 해야 되고. 되고 네. 이제 수능처럼 네.
학년 말에 국가고시. 네,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합격을 했을 때 면허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엄청 많나요? 아니면 아직 적은 편인가요? 그래도 네. 많죠. 엄청 많죠. 아직 많은 편이에요? 네, 대부분 그래도 면허증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은 90% 네. 이상은 면허증 다 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물리치료과를 졸업한 물리치료사들이 한국에 엄청 많나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럼 계속해서 물리치료사들은 생성되고, 근데 또 요즘에는 뭐랄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물리치료를 하려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는 약간 모르겠는데, 네. 그 국가고시를 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뭐 기술이나 이런 건 있나요? 학교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나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 해부학이요? 그리고 네. 근육의 쓰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워요? 그쵸. 네. 그런 걸 전체? 네. 엄청 많은데? 그쵸. 근육이 한 300 몇 개 된다던데? 막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못 외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다 배우는구나. 네, 다 배워야죠. 그러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이런 것들도 다. 네, 봐요? 근육, 뼈, 신경 뭐 이 정도는 다 배워야 되네. 엄청나네요, 의학 지식이.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그게 암기 능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해부학을 그러면 직접 해부 이런 것도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원래는 했는데 네. 코로나 시즌이랑 겹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좀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네. 인터넷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냥 하고 해부학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고 네. 해부하고 그러면 어쨌든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그쵸.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근데 또 이게 이론과 실천의 좀 차이도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쓰임이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근육도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기고 이제 아, 여자 그러네요. 남자에 따라 크기도 너무 다르고 해서 아, 또 이제 이론으로 봤을 때랑 막상 이제 실제로 접했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이건 또 이렇게 실제로 하면서 계속 네, 공부를 해야 가는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원래 이거 기술부에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공부 이런 게 있는데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사람마다 케이스도 다르니까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그쵸. 또 치료하기 위한 뭔가 기법, 네, 맞아요. 뭐라 해야 될까? 그걸 치료술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한테 이제 맞는 거를 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회 네. 교육들을 들어보고 네. 저한테 맞는 쪽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해야 돼요. 그럼 물리치료사들은 계속 그런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뭐랄까 잘 치료하고 또 이분이 재활이 잘 되는 걸 돕는 일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렇구나. 되게 끝이 없군요, 공부가. 진짜 느낍니다. 진짜요? 뼈저리게 느껴요. 네. 그러면 그 300개 외우는 건 그냥 이제 시작이고. 졸업하고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네. 그냥 이론만 시험 보니까 공부니까. 네. 그냥 거기에 맞는 공부만 했는데 네. 막상 접해보니까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환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네, 더 늘어나는. 그리고 예전에 했던 방법들이 안 통하는 환자도 생기고 막 그쵸.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네. 공부를 더 하고 공부를 이론도 하고 쌓고 엄청 되게 실제적인 그런 기술과 그런 게 많이 필요한. 네. 그렇구나. 미소 구출 대작전.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보통 병원에 거의 대부분 있는 거죠. 그렇죠. 병원에 많죠. 병원 혹시 종류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아니면 네. 그냥 운동 치료실이 따로 차려져 있는 재활치료실. 네, 그런 데도 있고 스포츠 센터가 네네.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어요. 병원 안에 이제 물리치료, 뼈와 근육에 관련된 데는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이제 여기 적어왔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네. 경청이랑 의사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일단 네. 저희가 환자분들을 제일 많이 접하기도 하고 관계를 형성을 먼저 해야 네. 그 이후에 치료가 이어지는 거여서 일단 네. 의사소통 그리고 경청이 중요해요. 아, 그게 관계가 많이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그 보통 왜 뭐 이런 말은 그렇지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네. 눈 한 번 안 보고 아 감기 때문에 왔어요? 아 네 그러시다고요? 아 네 약 처방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리뷰를 요즘에 엄청 많이 보고 오세요. 근데 거기서 주요하게 보는 게 이제 원장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친절하게 네. 다 해주니. 맞아요. 이제- 저도 리뷰 보고 왔어요.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아 서비스. 네. 그래서 경청하고 니즈를 그리고 내가 잘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티가 많이 나야 돼서. 아 근데 물리치료사 분들에게 아까 그 처방이 내려지고 그냥 치료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많이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가요? 그쵸. 그 처방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는 또 여쭤봐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불편한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 평소 습관이 그럼 이런 건가? 평소 습관이 안 좋으면 이게 이렇게 잠깐은 회복될 수 있지만 다시 금방 또 그쵸. 돌아가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그게 다 고치는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니까. 네. 근데 의사 표현 능력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아, 이제 그 그런 고객들도 그렇고. 그쵸. 네. 상당히 책임도 크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1대1 관리인데, 컴플레인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쉽지 않네요. 또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네, 자기개발 능력, 그래서 자기관리, 자기 관리요? 경력개발 이런 것도 네, 기본적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체력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 저희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체력이요? 네, 아, 저희가 그게- 계속 운동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저희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재활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저희도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고 치료사가 하나도 이제 막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맡길 수 없는 것 같이 이해했어요. 골골대고 있는데 뭐 하면은- 치료냐. 네. 이해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인데 목사 같지 않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전혀 막 제가 막 이렇게 정장 안 입고 가는 막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래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경력 개발은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돼서. 네. 그러면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이제 의무적으로 계속 좀-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좋더라고요 네. 저한테. GR 같은 거 하려면 이제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걸 또 약간 PT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하기 싫은데 막 하나 더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막 그쵸.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오 그렇구나. 물리치료실은 저는 그냥 기계 이거 전기 통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아셔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또 있나요? 그 다음에는 네. 대인관계 능력. 네, 해서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팀워크도 혹시 그런 게 많이 필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시는 같이 분들이랑. 근무하다 보고 또 네. 치료가 서로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서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막 서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동료끼리 그게 관계가 많군요. 네, 네. 독립적이지 않고 네, 같은 환자를 그러면 서로 그런 모임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나요? 이 환자 대부분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 되게 건설적이고 좋네요. 오 마음에 드는데. 네. 그다음에 또 혹시 있으면 네, 이 정도 이 정도요? 네. 그렇구나. 이게 또 그래도 이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병원 안에 하나의 과로 존재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돕고 재활 같은 걸 하면 진짜 체력도 되게 진짜 많이 좋아야 맞아요. 되고.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네. 되겠네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하다 다쳤냐 하면
그거에 맞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력 네. 운동이라든지 바로바로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일단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그런 것도요? 맞춰서 어떤 운동을 그래서 처방을 드려야 추천해야 되는지 아, 그런 이런- 것까지 그쵸. 도와드리고 해요? 네. 엄청난데? 저도, 그래요? 이제 주변에 물리치료사, 좋아요. 아,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공부하려면 정말 끝이 없이 계속 해야겠네요. 근데 나에게 오는 그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영역까지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 엄청난 능력자. 그 슈퍼맨 같은 미소! 구출! 대작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로 소개. 네, 네. 이제 이 직업을 어떻게 이제 가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그 이제 개인의 경험들을 좀 듣는 시간인데요. 혹시 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네. 언제 어떻게 좀 하게 됐나요? 저는 네. 일단 과를 들어가게 된 건 사실 네.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모의 선택지 중에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재밌었어요. 잘 맞았고 원래 근데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네. 이렇게 어떤 직업인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는 아니지만. 몰랐고 네. 그냥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몸을 네.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운동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고 대화를 뭐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그냥 아, 크게만. 근데 그 재밌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재미셨어요? 일단 네. 학교 수업을 할 때 그냥 앉아서 막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네. 몸을 통해서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래요? 네,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해도 더 잘 되고 그냥 이런 치료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냥 그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쳐지고. 그런 원리가 그냥 재밌었어요. 아, 그럼 대학교에서 서로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막 해보고 마루타처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 하고 그러니까 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네, 하게 되네요. 맞아요. 좋네요. 그러면 그런 동기까지 됐고, 그런데 이제 물리치료사 아까 언급하셨는데 체력이나 또 운동 이런 걸 하고 하면은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물리치료사에 많은데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과에서 할 때? 여자분들이 한 네. 4 정도면 6대4? 남자가 6 막 이렇게 6대4 정도? 됐어요. 그 여성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막 힘이나 그쵸. 뭐 힘의 체력이나. 부분이 제일 크고 네. 일단 체구가 작고 막 네. 손이 작고 이런 분들은 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 그래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이 네. 일단 대부분 잘 모르셔서 네. 근데 축하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반대하시거나 이런 분들 전혀 없었어요. 몰라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입학했을 때보다 이제 네. 공부하고 제가 이제 취업해서 일하면서 뭐 잘 갔다, 너한테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막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반대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고. 네, 반대는 아니고 걱정은 많이 해주셨죠. 걱정. 네. 그래도 좀 힘들게 하는 손님이나 이런 분들 환자 있죠. 있어요? 있죠.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남녀 차별이라는 차별인데 네네. 남성분들을 되게 선호하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 당연히 힘이 세죠. 이제 네네. 그런 거에서 무조건 남자 치료사한테 받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죠. 힘든 부분이. 이게 아직도 우리가 좀 뭐랄까 더 이렇게 좀 인식 개선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병원 안에서는 더 크구나. 네. 그쵸?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보통 3자라는 그 고민을 많이 써요. 직업에 뭐 이렇게 첫 출근하고 3일이째가 힘들고, 그다음에 3달째가 힘들고, 그다음에 뭐 3년째가 또 고민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한 번씩 온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아니면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혹시 있는지? 일단 체력이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네. 딸리는구나. 아, 막 체력이요? 이러면서 일단 네네. 너무 힘들었죠, 체력적으로. 몸을 많이 써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힘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요령이 없어서. 예, 예. 그런 게 힘들었죠. 그리고 토요일도 대부분 이제 출근해요? 일을 하거든요. 네.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해서 이제 그 워라벨이 좀 주말에는 그래도 쉬고 싶은데 네. 일을 하니까 그런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워라밸도 그렇고 극복하게 됐어요? 네. 아직 아니면 극복해 가는 단계? 그렇죠. 사실 이직을 했고요. 더 좋은 병원으로 이직을 했고. 더 성장도 하고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강화하고 그쵸.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 워라밸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직을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저희 병원에 오는 학생들이 네네.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물리치료를 꿈꾸면 이렇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크게 준비할 건 없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내신 관리는 좀 학교 공부, 네, 학교 공부하면 되고 내신이랑 네. 이게 그 물리치료과가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성적이 좀 이제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학교 관리 내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특별히 그러면 이게 물리치료과가 예체능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일반은 아니고 네. 예체능도 아니고 그럼 들어갈 때는 실기 보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실기는 없어요. 체대 안에도 그럼 이런 물리치료과가 있어요 혹시? 체대 안에요? 네네. 아니요, 체대 안에는 없어요. 체대 안에는 없고 체대를 갔다가 오더라고요. 물리치료과로. 물리치료과로. 네. 그러면은 수능이나 뭐 내신을 통해 수시로 그냥 그렇죠. 공부를 통해 갈 수 있는. 네. 그러면 이 물리치료과는 그 학부라고 해야 되나? 그 어드부에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들으면 뭐 이렇게 학부라면 뭐 사범대, 뭐 네. 아니면 뭐 자연대, 자연과학, 뭐 자연과학. 아니면 뭐 의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보건이라고. 보건, 네. 보건학부. 자연과학. 그 안에 그러면 보건학부라는 그 안에 이제 물리치료, 네, 네. 그다음에 또 방사선과, 방사선. 간호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구나. 보건의학 안에 이제 그렇게 물리치료, 치위생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네, 들어가네. 그쪽 안에 있죠. 그렇게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내신 공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알기로도 물리치료과는 가고 싶다 해서 막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데 그 근육이나 뭐 이런 쓰임새를 다 외우려면 좀 어느 정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해서 이게 이 정도에 대한 걸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좀 집중과 이런 게 돼야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이 직업을 하면서 또 본인만이 이제 3년 차 되면 이제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 비법 이런 것도 이제 나만의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은데 뭐 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치료나 아니면 준비나 뭐 체력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체력 부분에서. 관리가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체력이 안 되면 네. 그냥 하루 첫날부터 너무 힘들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몸이 내가 병이 나. 네, 제가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몸 관리, 체력 관리 체력 혹시 관리.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루틴이? 운동이요.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뭐 근력 운동 주로 많이 하고 헬스? 네, 아니면 헬스 헬스장 많이 다니세요? 네, 진짜요? 그렇죠. 헬스장에서 PT 받으면 네. 뭐 약간 어때요? PT 막 해주면 받으면요? 여기 근육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면 근데 뭐 그분들의 또 전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요? 네, 믿고 갑니다. 근데 약간 보이지 않는 뭔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거기서 의료 행위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그렇죠. 그렇구나. 또 뭐 혹시 그리고 아까 경청 말씀드렸는데 경청 진짜 듣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치료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네. 진짜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그거 들어주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진짜요? 들어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치된다 그랬나? 마음이 좀 이렇게 몸도 힘드시고 마음이 네, 힘든 분도 많으세요? 네,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정말요? 들어주길 원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저 약간 상상이 안 돼서 네. 몸이 힘든데 다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치는 그러니까 예를 이게 들어 마음이 어떤 거죠? 고질병이 돼버리면 이제 사람이 고질병. 아무래도 하루하루 아프다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삶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신세한탄이라고 하소연할 곳이 없잖아요. 내 아픈 거를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그런 보면 이제- 분들도 많이 그렇죠. 그럼 정기적으로 계속 오시겠대요?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괜찮아져서 병원에 안 올 때가 이제 제일 행복하죠. 약간 졸업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 부러지거나 일시적인 다쳐서 그런 건데 증상. 근데 저도 그런 분들 본 것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근육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삐어서 아팠는데 이게 10년째 낫지 않아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 그쵸.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몸도 그렇지 마음도 네, 맞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에너지를 근데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럼 대화도 나누고 막 일상 근데 계속 보면 이제 정말 많이 얼굴도 배우고 친해지겠네요. 그쵸. 가정사까지도 공개해주시고 진짜 친밀해져요. 또 그게 약간 의사 선생님과는 또 다른 치료사로서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게 여기까지 진로가 또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봤고요. 미소 구출 대작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 소개 파트인데요. 제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그 말이 되게 뭐랄까 그냥 그 말 듣는 것 자체도 되게 그 일이 되게 이렇게 되게 경이롭고 존귀하다는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 일을 하면서 아까 나눴지만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또 좋았던 점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이걸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뭐 고민도 많이 하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또 좋았던 적이 있으면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점점 치료되는 과정들을 좀 보고 네. 그거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뿌듯하고 그럴 때가 이제 제일 좋아요. 좀 그러니까 이게 재활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옆에서 계속 나의 이 조언과 코칭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근데 이게 참 진짜 치료가 몸도 치료되지 마음도 이렇게 같이 회복되는 그런 걸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혹시 이 직업을 하면서 직업을 계속 물리치료사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빠른 지금 나이가 이제 젊은데 벌써 직장 3년차가 됐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10대처럼 보이지만 20대 중반 그렇죠? 아직도 20대 중반인데 벌써 3년 차는 엄청난데 혹시 이 직업을 하면서 드는 고민이나 최근에 생각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좀 드나요?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또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고민이 사실 제일 실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보통 물리치료사는 은퇴라는 개념이 있나요? 아니요, 은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도수 치료를 했을 때는 은퇴 도수 치료라 하면 1대1로 이제 네네. 치료를 하는 건데 손으로 네. 그거는 나이가 아무래도 들면 제 체력이 이제 안 되고 네네. 좀 한계가 왔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못하게 되죠. 어떤 네.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일을 이제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평생 직장이나 직업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중에 물리치료사라는 그 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 선생님이 물리치료사
그 교회 선생님이 물리치료사 하셨거든요. 아, 그분은 지금 이제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 되셔서 선교사님 나가셨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일들에 있어서 되게 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그렇게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재활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선교사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되게 비전을 생각하기에도 되게 좀 좋은 열린 길이 많다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물리치료 제 친구 중에서는 이렇게 PT 네. 개인적으로 PT 해주고 네. 그 헬스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왜냐면 근육이나 걸 너무 잘 그쵸. 아니까 또 재활을 돕는 운동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물리치료사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다 좀 어느 정도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요? 그래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아 계실 그리고 거예요. 자기 주 종목 하나쯤은 다 계속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대부분 그래서 헬스를 많이들 하셔요. 헬스를 많이 하고 그게 가장 쉽게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러면 되게 신기하겠다. 이 근육을 어떻게 쓰면 이게 발달이 되는 걸. 아 그렇죠. 아, 오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그 요즘에 스트레칭 이런 걸 많이 네.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하는 PT 유튜브나 이렇게 네네네. 홈트로 되게 많이 네. 보거든요. 네, 많이 있죠. 체형 교정이나 그러니까 어깨 그리고 거북목 피는 법 이런 것들을 엄청 보고 있는데 10분 정도인데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개운하고. 10분을 습관화 시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맞아요. 네. 근데 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돌리니까 한 3개만 해도 그리고 아침에 그걸 이제 계속하면 몸에 익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하는데 시간 한 3, 4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미소! 구출! 대작전! 그리고 그 이것 안에서 혹시 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비전이나 뭐 이렇게 은혜나 또 이 길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 또 연관 이런 게 있는지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딱 물리치료로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긴 한데 그냥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이제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일하다 보면은 많이 지치고 네, 막 되게 지루하고 너무 반복적이고 이런 거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밌는 거 찾으려고 그러고 네, 이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네. 자꾸 방황을 하게 돼야 되나? 네네. 그런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막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네. 계속 똑같은 실수처럼 네.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 본인이? 방황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신 차리고 예배 자리도 다시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네. 제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섰을 때 그게 진짜 위로였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직장이라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약간 물리치료라기보다 직업을 네, 가진 직업을 사람이 다 그런 가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처음 그 앉았던 날이 기억나는데 처음에 동안은 정신없어가지고 지나갔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어떻게 하지?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이 꺼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라기보다 일단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 네, 그런 이게 또 반복되면 루틴이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었구나. 다들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20, 30대 통계들 보면 N잡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네. 청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세미나 하면서 봤는데 그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 일을 계속 할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냥 자기 취미나 또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그냥 재밌어서 공부하거나 또 미래를 준비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20대, 30대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끝나. 근데 네 오늘 그 되게 이 물리치료사라는 이 직업 근데 우리가 저는 그 물리도 있지만 그 치료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직업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리 직업이잖아요. 치료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되고 싶다고 해서 막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공부 좀 잘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네, 잘 보면 좋겠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 혹시 이 끝으로 이 직업을 갖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있다면, 네. 일단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저는 네. 적극 추천드리고 네. 그냥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상 저희가 이제 미소구출 대작전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물리치료사 편에 살펴봤는데, 앞으로 또 다양한 직업들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 저희 이제 번개탄 TV 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많이 시청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소구출 대작전 물리치료사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